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요즘에 셀프 스튜디오 빌려서 셀프 웨딩 촬영 혹은 뭐 셀프 여러 가지 촬영 가볍게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분들을 위한 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의도한 앞광고가 하나 들어가고요, 또 의도치 않지만 필요해서 넣다 보니까 또 앞광고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제가 요즘에 뭐 사설보정업체라는 이름으로 되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셀프 스튜디오를 빌려서 웨딩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지식이 있으셨더라면 정말 더 좋고 이쁜 사진을 찍으셨을 텐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내에서 스튜디오를 빌려서 혹은 공간을 빌려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렌탈 스튜디오를 빌려서 찍으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팁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릴 때 항상 기본으로 말씀드리는 게 생각보다 카메라라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그냥 머릿속에 개념만 익히고 가신다고 하면은 가볍게 공부만 해도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것만 아셔도 사진이 정말 퀄리티가 업그레이드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적인 뭐 카메라 미러리스 이런 거 사용 안 하시고 대부분 핸드폰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광각으로 찍지 마라입니다. 이거는 좀 마음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광각으로 찍지 말라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뒤로 가서 망원으로 당겨서 찍으면 되겠네요, 끝! 이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무래도 무조건 좋고 있어 보이는 그런 렌탈 스튜디오만 빌려서 진행을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뭐 집 가까운 데서 이쁜 데를 찾거나 그러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공간적인 제약이 조금 많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넓은 것과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넓다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왜 광각으로 찍지 말라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광각으로 찍으면 왜곡이 되어 버립니다. 왜곡이 되면은 얼굴도 넙대대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막 키도 짜리몽땅 뭐 혹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얼굴 찌그러져서 나오고, 우리가 보통 핸드폰으로 찍을 때 곱하기 1로 해가지고 기본 카메라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기준에선 좀 많이 광각이에요. 그것까지 다 따지면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아무리 좁더라도 그 1에서 0.5나 이렇게 광각으로 가서는 사진을 절대 찍지 마세요. 이게 밖에서 찍는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는 더 넓게 찍고 혹 더 있어 보이게 찍고 하늘도 더 나오고 이렇게 나서 이쁘게 찍을 수가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게 광각으로 찍는다는 것도 넓은 데서 광각으로 찍으면 그런 문제가 거의 없는데 좁은 데서 광각으로 찍으시면은 찍기는 했는데 이게 기념사진으로만 써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조금 멀리서 떨어져서 찍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는 곳에서 찍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웬만하면은 0.5 이렇게 광각 쪽으로는 가서 찍지 말고, 정 안 되시겠으면은 그냥 핸드폰을 최대한 벽에 붙여서 찍으세요. 반대쪽 벽에 구도 확인하고 최대한 그렇게 찍으셔야지 그래도 원하시는 이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핸드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렌즈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곱하기 1 기본으로 돼 있는 그 렌즈 쪽에서의 화질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굳이 광각으로 가지 마시고 최대한 곱하기 1에서 아래쪽 막 0.9, 0.8 이렇게 광각 쪽으로는 가서 사용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 이쁘게 나오고 싶다고 해서 보정 어플로 찍지 마시고요, 기본 카메라로 최대한 좋은 화질로 최대한 좋은 화소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그 저장한 파일을 가지고 어플을 통해서 하나하나 보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 굳이 어차피 어플을 돌릴 건데, 어플을 돌려야지 그래도 내 얼굴처럼 나오는데 남들한테 보여줄 만한 얼굴이 나오는데 귀찮게 그렇게 2번 저장을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결혼 기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조그마한 모바일 청첩장에만 넣고 그냥 우리 인스타에만 자랑만 할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그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액자를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본 어플, 핸드폰 기본 어플로 해서 최고의 화질에 이제 최대의 화소로 찍으면 이제 최대한 사진은 크게, 그 다음에 화질은 최대한 좋게 해서 찍는 거하고 보정 어플로 돌려서 나오는 파일 저장하는 거하고 대부분은 화소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됩니다. 그 화질 차이도 되게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보정한 사진이 확실히 이뻐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스마트폰처럼 조그만한 액정으로 볼 때 혹은
카카오톡 정도로 해서 전송하고 이럴 때는 티가 많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이라도 컴퓨터로 해서 확대를 한다거나 뭐 액자를 만든다라고 할 때 화소의 크기의 차이가 절대적으로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찍으실 때는 꼭 기본 어플로 최대 크기로 찍고 최대 화질로 저장을 해주세요. 뭐 로우 파일이 지원한다면 로우 파일로 저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만 따로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보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이게 개인적인 취향 차이가 있는 건데요. 아마 제 유튜브를 몇 년 전에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저는 사진을 저장할 때 꼭 색감 보정이나 보정을 거치지 않은 그냥 깔끔하게만 해놓은 원본 사진 하나를 따로 저장하고, 여기에서 색감 보정이 들어간 사진을 따로 저장해서 두 개를 같이 드린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보통 밋밋한 사진에 색감을 플러스해서 더 이쁜 사진으로 만든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냥 사진 파일적으로 보면, 그 사진으로 보면은, 사진만 놓고 보면은 멀쩡한 사진을 색감을 틀어서 뭐 이뻐질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한번 틀어버린 사진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한 10년 전쯤에 베이비 스튜디오 쪽에서 이제 막 브라운 톤이라던가 이런 게 엄청 유행했었어요. 색감 보정해서 막 파일 주면 엄마들이 야, 여기는 뭐 색감까지 보정해 주자 너무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한두 장을 보기에는 이뻐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자랑해주기에 보기엔 이쁜데, 나중에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애기들이 100일 때부터 사진 찍어서 뭐 50일 때부터 사진 찍어서 돌까지 다 찍고 액자 앨범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한테 나중에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사진이 너무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한번 틀어버린 색감은 제대로 돌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보기에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가서 봤을 때는 그냥 좀 밋밋하지만 맞는 색감에 맞는 그 밝기를 맞춰놓은 이런 사진들이 무난하게 오래가도 이쁩니다. 뭐 여러분들이 색감을 좋아하는 거로 보정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어플을 통해서 먼저 그걸 써버리게 되면 원본 사진이 없습니다. 깔끔한 사진, 무난한 사진이 없어요. 화소가 크고 좋은 사진. 일단은 사진을 먼저 찍어두고 귀찮지만 그거를 보정 어플을 통해서 사진을 선택해서 보정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어지는 세 번째입니다. 그냥 내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쁜 사진 몇 개 올렸다고 끝내지 마시고요. 그날 찍은 사진들은 웬만하면은 B컷들도 지우지 마시고, 먼저 하드디스크나 뭐 다른 기차 뭐 클라우드나 이런 곳에다가 따로 꼭 보관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처럼 이 사진에 미친 놈들, 그거는 사람도 아니야. 미친 놈들이 한 번 찍으면 몇백 개씩 찍어요. 보통 이제 2시간, 3시간 이게 뭐 밖에 야외 촬영 한번 갔다 오면은 사진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뭐 한 장에 거의 한 100메가 되는 카메라로 찍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업을 하는 게 엄청 부담이 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최고 화질로 진짜 하루 종일 찍어봤자 그렇게 용량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록용, 보관용 그런 거로서 그냥 따로 다 보관을 해두세요. 왜 그러냐면은, 제 주위에 사진을 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데, 백업을 한 군데 정도만 했다가 날려서 나중에 그 사진을 못 찾는 경우가 계세요. 여러분들께는 그게 평생에 갈 좋은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될 수 있는데, 이쁜 사진 두세 장만 인스타에 올리고 카카오톡에 넣어놨고 이렇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잃어버리실 수도 있고 갑자기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핸드폰 고장으로 사진을 못 보게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찍으셨으면 가능한 한 뭐 집에 가셔서 꼭 그날 찍은 영상들은 따로 저장을 해두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그 사진을 찍어야 되는 환경에 대한 그런 거였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실 때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맨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의도치 않은 악광고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스튜디오를 2개 층을 써서 한 층은 렌탈도 같이 돌리고 있거든요. B룸은 렌탈도 같이 돌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 홍보글에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지속광으로 세팅해놨다. 그다음에 와트수도 돼 있죠. 그래서 막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시지만, 이 지속광이라는 게 뭘 뜻하냐 하면은, 이렇게
켜놓고 바로바로 볼 수 있는 지속되는 광이에요.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지 쉽게 말하면은 그냥 형광등, 뭐 랜턴, 조명기구 하나 틀어놓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눈으로 방이 밝아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지속광이라 그러고 이제 순간광이라는 그거는 우리가 흔히 사진 찍을 때마다 반짝반짝거리는 그 조명을 순간광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반짝반짝거리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찍거나 이럴 때는 거의 사용이 힘들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이런 지속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양쪽에 두 개를 틀어놨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는 그대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속광이라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를 사진으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히 조명에 관한 지식이 없더라도 그냥 조명을 세게 약하게 방향을 바꾸시면서 하다 보면은 작품 같은 게 얻어 걸릴 수 있어요. 내 눈으로 보이면은 그게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광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데를 추천이 드려요.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면은 형광등 잘 돼 있는데 가서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맞는 얘기입니다. 형광등도 지속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형광등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촬영 조명이 따로 없을 때 그냥 위 천장에는 형광등만으로 찍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보정을 하다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경우가 바로 이 두 개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플리커라는 현상인데요. 플리커는 뭐냐면은 이 조명들이나 LED 조명이나 이런 애들이 촬영 전문 조명이 아닐 때 생기는 거예요. 방을 밝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는데 이 플리커라는 게 사진의 질을 엄청 떨어뜨립니다. 퀄리티를 엄청 떨어뜨려서 사진마다 줄이 가요. 심할 경우엔. 렌탈 스튜디오를 하면서 이 플리커가 생기는 천장 형광등 LED 이런 걸 쓴다? 그럼 그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내가 빌려주는 공간에 사람들이 사진을 찍으러 올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플리커 프리가 있는 제품, 이제 같은 LED 등이라도 플리커 프리라는 게 있어서 이게 플리커 현상이라는 게 안 생기는 것도 있는데 플리커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 그거는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원본을 다시 찍는 게 제일 나아요. 왜냐면 층층이 이 색깔이 바뀌어버리고 이거를 잡을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든 티가 나요. 가능하면 전화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스튜디오가 우리 동네에 있는데도 너무 이뻐. 가격도 너무 저렴해. 야, 여기 진짜 인생샷 나올 것 같아. 우리 남편하고 여기서 우리 진짜 완벽한 사진을 찍을 거야 하고 전화를 딱 했어. 이제 산타 유튜브 봤더니 산타가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를 딱 해가지고 사장님 죄송한데 여기 혹시 조명이 플리커가 생기나요? 그러니까 그게 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쁜 것만 보고 가는 약간 조금 가정집을 꾸민 것 같은 그런 데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데도 많으시겠죠. 100%는 솔직히 죄송해요. 오보고. 자, 그러니까 이 플리커라는 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다 복잡하게 계산하느니 이런 촬영용 조그만 조명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촬영용 조명이 있어야 좋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사진은요. 빛을 어떻게 쓰냐가 사진의 느낌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해요. 기술적인 거, 사진의 노출, 밝기나 이런 거 맞춰주는 거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쓴다는 전제하에 핸드폰이 다 맞춰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명을 쓸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밝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촬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명을 하나 껐어요. 방금 전하고 쓰던 거에서 조명을 하나 껐을 뿐인데 얼굴 나 주름 어떡해. 마음 아프다. 이렇게 좀 가리고 할까? 자, 이렇게 얼굴에 벌써 주름이 생기고 그림자가 확 생겨버리죠. 그죠? 이렇게 생겨버리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느낌 있는 사진을 찍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까? 이렇게 돌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분위기 있는 느낌의 사진을 찍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런 촬영용 조명은 보통 이제 우리가 놨을 때 앞쪽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그림자가 컨트롤이 되는 수준인데 여러분들이 형광등만 있는 데서 찍다 보면은 여기가 이쁘고 여기가 이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형광등의 위치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천장에 달려있는 걸.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여기가 너무 이뻐서 사진을 찍으려고 왔는데 바로 위에 이렇게 형광등이 있다라고 쳐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야. 이쁘게 찍어줘 하고 폼 딱 잡았는데 얼굴은 이렇게 막 호봉봉 날아가고 이 정도면 다행이게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사진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가 너무 위치는 너무 이쁜데 조명이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못생겼는데 조명빨도 안 받으니까 진짜 못 봐주겠네. 죄송합니다. 살짝 한쪽 조명을 낮췄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뭐 이런 느낌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뭐 밖에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의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을 좀 더 어둡게 하고 이쪽을 좀 더 밝게 하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진할 때 맞추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는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어도 조명이 들어오는 방향 정도는 바꿔줄 수 있잖아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여러분들께 사진 조명을 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래도 꽤 이렇게 지속광들이 세팅되어 있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찾으실 때 이쁜 것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 그 기본적인 장비가 어느 정도 있나 정도까지는 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산타 사진관 렌탈 스튜디오는 기본 조명이 무료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면 사용법도 알려드려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인데 이거 한 4-5분에 한 분쯤은 꼭 이런 분 계신데요. 우리가 이제 그 흔히 콘페티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콘페티 사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꽃가루 같은 거 날리는 사진 막 어떻게 찍으시냐면은 이제 두 분 다 이제 앞에서 해주시는 분들은 그 셀프 찍다 보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찍어요. 와 옆에서 신랑분 이러고 찍고 자기가 보고 이뻐 보이는 그 콘페티 사진을 어디서 하나 구해 오신 다음에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이거랑 합성해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100% 합성티가 납니다. 왜냐? 만약에 지금 이렇게 조명이 세팅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깔끔하게 뭐 그림자 같은 것도 뒤에 거의 없이 얼굴도 안 어둡게 해서 딱 찍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본 깔끔하게 찍힌 그 꽃가루 사진, 콘페티 사진을 보내주신다면 어느 정도 합성을 해도 어색하진 않아요. 근데 느낌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색감도 맞춰야 되고 밝기도 맞춰야 되고 맞출 게 되게 많아요. 이게 잘 찍어진 2개의 사진을 가지고 합성하는 것도 힘든데 대부분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 보면은 좀 죄송한 말인데 퀄리티가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합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퀄리티가 차이가 나서가 아니라 이 합성할 수 있는 사진을 뜰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모든 거를 완벽하게 와 하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분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꽃가루 사진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잘 봐, 하나 둘 셋 우 하고 사진이 딱 찍혔을 때 이미 꽃가루 다 떨어져 있을 때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합성해 주셔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떠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와 할 때 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것 중에 떠 있는 애들이 많아야지 합성이 쉽게 되고 잘 되고 이쁘게 빠르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냥 어디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공중에 띄워주세요라던가 전혀 맞지도 않는 느낌의 그 꽃가루를 갖고 와서 여기다 합성해 주세요. 이런 거 안 된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옆에 뿌려주는 사람이 하나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여기서 와 하다가 찍히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합성을 한다는 전제하에 여러분들이 이 환경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 똑같은 환경에서 먼저 이렇게 둘이서 이쁜 사진을 먼저 찍으세요. 와 하고 막 날리는 척하면서 와 꽃가루 떨어진다 이러면서 찍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꽃가루만 따로 날려서 사진을 몇 장 찍으세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제가 합성을 해드리고 싶어도 어색하거나 뭐하거나 안 해서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합성할 사진 2개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밝기라던가 느낌이라던가 그렇기 때문에 느낌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여기서 꽃가루를 뿌리잖아요. 그거는 합성보다는 그냥 버튼 몇 번 클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꾸며놓고 찍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여보 여기 꽃가루 많이 날리는 것처럼 찍어. 와 너무 이쁘다 한 다음에 자 이제 꽃가루만 날려서 찍자 한 다음에 그 2개를 같이 보내서 합성해 주세요 하면은 요거는 이제 합성이 되게 편하고 이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진짜 꽃가루가 한가득한 사진도 차라리 한꺼번에 찍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찍는 게 좋아요. 제가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컴패티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안 돼가지고 되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최대한 합성까지 해보는데 그냥 신부님은 그걸로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 파일을 드리는 제가 마음이 좀 안 편할 정도의 사진들이 많아요. 제가 한다고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꽃가루 날리는 사진을 찍고 싶다 하고 한다면은 꽃가루 사진을 꽃만 날리는 걸로 하나 다시 다 찍어라. 뭐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으로 6번째. 옷이랑 머리카락 정리 같은 거는 미리미리 한 장 찍을 때마다 깔끔하게 하세요. 보시면은 이 옷 뭐 별거 없어 보이시죠? 막상 보정하려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그나마 얘는 난 게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제가 살짝 줄인다 그래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세로 줄무늬, 체크옷 이런 거는 보정을 안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줄무늬가 많은 옷이라던가 줄이 많은 액세서리가 많은 옷 같은 경우에는 보정을 아예 안 받는 데도 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웨딩 사진이다 보니까 다른 사진들보다 좀 더 이쁘게 나오셔야 돼요. 신부님들이. 뭐 신랑님도 잘생기게 나오셔야 되고 멋지게 나오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정이 좀 과하게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정을 하면은 사람 몸에서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옷의 줄무늬나 주름 같은 데에서 티가 나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주름이 가 있잖아요. 제 옷에 주름이 가 있는데 이 주름 그냥 포토샵으로 잠깐 피면 되는 거 아니야? 주름 자체를 피는 거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름을 필 때 보시면 여기 이제 옷에 줄무늬들이 있잖아요. 이런 줄무늬들과 어울리게 보정티가 안 나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뭐 남자분들 정장이나 아니면은 뭐 스웨터 같은 거 찍고 많이 사진 찍으시잖아요. 따뜻한 느낌 내게. 근데 그럴 때는 너무 질감이 많이 잘 보이는 옷들이라면은 보정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해드리는데 그냥 거의 이 질감을 밀어버려서 보정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들어가거든요. 거의 막 요 정도 수준으로 돼서 찌그러져서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찍기 전에 자기가 주름 많이 갔다 그러면 옷 한번 당겨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냥 색감만 보정하시고 어플로 살짝 깎으셔도 이쁜 사진이 됩니다. 여기 뭐 정장 여기 주름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쳐요. 근데 자켓 같은 거 이제 막 여기 주름 이렇게 가 있는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바지 가랑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 무릎 지나서 내려갈 때까지 촬영 후반부에 보면은 주름이 미친 듯이 많아요. 근데 그걸 다 펴달래요. 그럼 저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다 피면은 옷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합성이라는 게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무조건 100%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소신 발언 하나 합니다. 그 사진의 한 장을 주름을 정말 완벽하게 이쁘게 감쪽같이 없애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주름 없애는 것만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몇 시간이면 저희가 뭐 짧게는 뭐 7, 8장에서 많게는 열 몇 장의 사진까지 보정할 정도인데 결국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보정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작업량이 많아지는 거는 패스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당연하겠죠? 5, 6장 보정할 거로 한 장을 보정해야 되면 당연히 이거는 돈을 많이 받아야겠죠? 보정을 맡긴다라고 하면은 그런 조금 이유가 있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원본 자체를 예쁘게 찍고 싶으면 찍기 전에 옷 한번 피시고 이렇게 한번 피시고 머리 한번 만지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시는 거.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광각으로 찍지 마라에서 좀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진을 찍으실 때 벽에 붙어서 찍지 마세요. 벽에 붙어서 찍으면 뭐가 안 좋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이걸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크로마키를 끄고요. 보시면 이제 조명이 있으니까 뒤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림자 왔다 갔다 하죠. 자, 벽으로 붙어 볼게요. 한 60cm 정도 지금 이 배경지가 떨어져 있는데 벽 바로 앞으로 붙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림자 바로 생겨버리죠. 되게 인도 신 같네요. 얼굴색에 8, 6개 막 뭐냐면은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포즈를 하고 찍는단 말이에요. 딱 해서 있어 보이는 척 좀 해봐 그러면 딱 찍는단 말이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그냥 그림자 포토샵으로 없애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여기는 색 배경지에 단색 배경이니까 그냥 뭐 어떻게 살짝 눕기를 따서 없앨 수도 있습니다. 막 그거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없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막 가구들이 이만큼 있고 막 뒤에 정말 너무 이쁜 꽃들이 이렇게 꽃이라 그러면 벽하고는 아니니까 무슨 막 하여튼 되게 이쁜 배경이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림자가 해서 생겨서 보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넓음과 사진으로 찍을 때의 넓음이라는 게 다르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앞으로 나오니까 바로 그림자가 저기 멀리 떨어졌죠. 그래서 다른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뒤쪽에도 공간을 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도 우리가 광각으로 찍을 수 있지만 좀 더 광각을 줄이고 뒤로 가서 핸드폰을 놓고 찍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우리가 쓰는 방 크기에 그렇게 꾸며놓은 데에서는 화각이 잘 안 나옵니다. 화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보통 그렇게 집으로 꾸며져 있는데도 방이 크다면 상관없어요. 뭐 안방 정도 사이즈 된다라 그러면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있어 보이고 그런 사진을 찍고 싶다면은 아예 기본으로 세트 자체가 조금 크기가 있는 데서 찍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지금 그 카메라의 표준 환각이라고 하는 50mm 정도로 해서 찍고 있거든요. 50mm 정도로 해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있는 위치에서 카메라가 한 3m
한 이미 2점 몇 미터, 한 3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은 저희가 상반신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신랑 신부님 두 분이서 딱 전신 사진을 찍고 싶다 그러면은 얼마큼 떨어져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부터 크기가 있는 사이즈가 있는 데서 촬영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7번째. 사진을 한 포즈에서 찍을 때 한 장만 찍지 마시고 여러 장을 찍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저희는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당연히 이제,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포즈 해볼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은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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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오케이, 자, 다음 포즈 갈게요.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자, 찍자. 한 장 딱 찍고 가서 확인하고 이런 거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것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모르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신랑 눈 감고 있었어. 야, 다 완벽한데 우리 신랑 눈 감고 있었어.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 떠 있는 다른 사진 보내주세요 했는데 다른 사진이 없어. 한 장 찍고 끝난 거야. 이런 간단한 경우부터 사진이라는 게 미세하게 그 뭐라 그럴까요? 찍을 때마다 살짝살짝 달라지는 분위기에서 진짜 베스트 컷이 나올 수도 있고 진짜 이만큼 아쉬운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는 좀 많이 찍으세요. 찍을 때 많이 찍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 가서 백업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이쁜 것만 빼가지고 어플로 보정해서 갖고 다니세요. 굳이 돈 안 들여도 됩니다. 요즘에 보정 어플도 많이 좋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자신이 있으시면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내가 돈을 안 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일단 사진을 많이 찍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8번째, 그날 우리가 어디 가서 찍을지는 정했잖아요. 뭐 대충 뭐 스튜디오든 어디 하여튼 어디든 어디 공간에 가서 우리가 사진을 찍자라고 정했으면은 어떤 느낌의 사진을 찍을지는 우리가 배경을 알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손님들이 왔을 때 당연히 돈을 받고 사진을 찍어 드리니까 최고의 퀄리티를 내기 위해서 머릿속에 뭐 이런 포즈 저런 포즈 이런 환경에선 이런 거 이런 공식들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무난하게 찍을 수 있는 포즈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핸드폰에 넣어가지 마시고 종이로 뽑아가세요. 종이로 뽑아가서 체크하는 거야. 뭐 우리 이거 찍었지 왜 그러냐면은 핸드폰으로 넘기면서 보는 거는요 생각보다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종이로 약간 뭐 PT식으로 그렇게 하시는 말고 그냥 사진 대충 막 그냥 야 이거 이 포즈 이쁘네 해서 한 30개 40개 모아 두신 다음에 그거 그냥 A4용지에 그냥 대충 4개 쑤셔놓고 다음 장 4개 쑤셔놓고 다음 장에서 한 A4용지 10장 정도만 가져가시면 컨셉에 따라서 뭐 2-3장씩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촬영이 엄청 수월해질 거예요. 뭐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찍고 싶은 사진을 미리 만들어두고 이 배경 만약에 뭐 여기 이제 되게 깔끔한 침대가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침대에서 커플이 찍기 좋은 배경 찾은다면 이거 너무 이쁘다 자기 우리 이거 꼭 찍자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준비해서 그 스튜디오에 없어 보이는 소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챙겨가시면 좋죠. 조화라던가 그런 거 이제 바닥에 뿌려놓고 찍는다던가 아니면 뒤에다가 뭐 풍선을 붙여놓는다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그날은 그냥 야 우리 가서 사진 찍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이런 걸 하고 싶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사진 찍어주세요 하고 오시는 분하고 저 오늘 미치게 이쁜 사진을 남기고 싶은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하고 결과물이 정말 달라요. 신부님들이 준비를 많이 막 하고 오면은 남편분들 좀 웃으라고 행복해 히히 어머 막 이런 거밖에 안 한단 말이야. 표정 진짜 단순해요. 뭐 다행히 요즘 젊으신 분들은 표정이 엄청 다양해졌어. 옛날 분들에 비할 바가 아니야. 보통은 이제 남편분들이 많이 그런 걸 잘 어색해하시니까 다 내려놓고 그날만은 자기를 포기하고 이쁜 사진을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게 미리 세뇌를 시키시는 겁니다. 오늘은 무조건 이쁜 사진 찍는 날이야. 너 이날 이쁜 사진 안 나오면 집에 못 가.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가 피곤하면 알아서 나오게 됩니다. 약간 그거 가지고 뭐야 좀 웃어 이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기야 이래가지고 우리 이거 결혼사진 쓸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도 한 번씩 잡아보시고 재밌게 찍으면서 준비 많이 해오시는 분들을 저는 그분들보다 이쁜 사진은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두시고요. 진짜 마지막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때 너무 타이트하게 찍지 마세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요만큼 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요만큼 해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오늘 찍은 사진들로 보정을 하고 뭘 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쁘게 써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액자나 앨범이나 뭘 만드실 때 어쨌든지 사진을 최대한 많이 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사진을 넓게 찍는 거예요. 자, 제가 조금 오버해서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많이 뒤로 밀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넓게 찍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막 여기 막 필요 없는 애들이 보이고
이쪽에는 막 무슨 뭐 배경지 밖으로 나가 있고 이런 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게 보이더라도 사진을 찍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아까 딱 그만큼 잘라서 찍는 게 이쁘더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조금 더 넓게 찍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크게 찍은 사진은 뭐 이렇게 크게 찍은 사진은 아까처럼 이렇게 타이트하게 딱 조였을 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타이트하게 찍었는데 크게 못 찍은 사진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없는 애들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색배경지가 워낙 깔끔하게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쓸데없는 애들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쓸데없는 애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잡다한 거니까 줄여도 되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저 이게 타이트하게 찍었어요. 근데 이거를 액자로 만들 거야. 그러면은 옆에 배경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뭐 색배경지 같은 거 그냥 옆으로 늘려버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막 무슨 뭐 가구들이 있다 그러면은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넓게 찍었으면은 더 이쁜 액자나 더 이쁜 앨범이 될 수도 있는 사진이 딱 맞춰서 찍었기 때문에 아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도 막 사진 찍다 보면은 가로로 찍은 사진인데 이걸 인스타에 올리려고 세로 포맷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포맷이 위에가 없어서 옆이 다 잘려가지고 안 이쁜 경우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기념을 위해서 찍는 사진이라고 할 경우에는 좀 이렇게 넓게 찍으신 다음에 집에 가서 이렇게 잘라서 가로 세로로 잘라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은 제 머리 위에도 공간이 많고 이 아까 여기 가슴 요 정도까지 찍었거든요. 여기 아래로도 공간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가로 포맷인데도 세로로 된 액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가로 포맷이 요만큼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를 세로로 돌리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위 아래 이만큼을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근데 여기는 책배경지니까 되니까 여러분들이 막 집 같은 데서 찍고 그러면 여기에 뭐 갑자기 없는 가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는 여행을 가셔도 뭐 풍경 찍을 때도 좋아요. 딱 맞춰서 난 이거 야 작품이다 이게 아닌 이상 조금 넓게 찍으시고 나중에 보정할 때 살짝 당겨서 보정을 하세요. 잘라서. 자, 오늘 셀프 스튜디오 실내에서 핸드폰으로 찍을 때 도움되는 팁들 몇 가지 드렸고요. 요즘 추세가 굳이 사진에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웨딩 문화 진짜 많이 문제 있어요. 너무 비싸고 왜 우리가 을이 되는지 돈을 내는 사람이 을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셀프로 찍어도 충분히 사진을 이쁘게 찍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 사용하신다면은 좀 더 퀄리티 있는 좋은 사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 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나 제가 감사하게 다시 댓글 달아드리니까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앞에 보자. 앞에 보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사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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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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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이, 사탕이. 안녕하세요. 사탕이에요. 사탕 매니저입니다.